자, 우리 그러면 2022학년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풍덕고등학교 시험지를 리뷰를 해볼 건데요. 좀 어려웠던 문항들 위주로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맨 마지막에 있는 두 문항 14번, 15번, 그 다음에 주관식 2번, 3번, 4번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입니다. 2차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조건들을 보면 결국 이제 2차 함수의 위로 볼록성, 이제 위로 볼록인 성질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조 자체가 뭐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렇죠? A랑 B가 만약에 서로 다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아마 일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억반에서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느냐? A는 B면 어떻게 되니?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이미지가 아니라 A는 B라면 요런 이미지를 갖는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니은번은 굉장히 클리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미지가 그럼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면 되겠네요. 요거 아니면 요거 이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다. 그럼 이제 최대값인데 당연하게도 대칭성을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축이라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 2분의 A 더하기 B에 대해서 최대값을 갖는다라는 것 또한 굉장히 클리어한 것 같아요. 그럼 D급번인데 이 녀석들 간의 함수값들 간의 비교를 해볼 생각이 없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비교하면 될까요? 축에 대해서 가까운 정도로 비교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뭘 씌워서? 절대값을 씌워서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2분의 A 더하기 B에 대해서 요 녀석이 더 가까운지 요 녀석이 더 가까운지 우리가 판단을 해보면 된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보면 2분의 A 더하기 B 빼기 2분의 A 마이너스 B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상황을 한번 보면 어떻게 하죠? 절대값 B 이렇게 되는 거니까 오케이. 넌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그리고 나서 자 요것도 한번 보자. 2분의 A 더하기 B에서 2분의 B 마이너스 A를 빼보자는 거야. 괜찮지? 그럼 뭐가 나와요? 절대값 A가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현재 요 상황을 보건대 절대값 A보다는 절대값 B가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럼 뭐야? 너 이 녀석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이 녀석이 축에 대해서 더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축에 대해서 더 멀리 떨어지면 어떻게 되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축에 대해서 더 멀리 떨어져 있대. 이가 더 가깝대. 그럼 우리가 당연히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녀석의 함수값이 작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D급번은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값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축에 대해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정도를 이용을 해서 14번의 D급번을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D급번이 이 문제의 핵심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네요. 자, 15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5번은 유명한 교육청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우리가 시험을 봤을 때에도 학생들을 연습을 많이 시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틀리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사실 문제를 푸는 것 자체는 연습만 하면 별로 어렵지는 않은데 어느 정도의 타임 어택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객관식 맨 마지막 문제이기 때문에 난이도와 상관없이 일단 이 문항 자체가 타임 어택형 문항이기 때문에 시간의 부족을 야기할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조건 가부터 한번 차근차근 해석을 해봅시다. 조건 가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P2는 0 또는 P3은 0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조건을 잘 읽어야 돼요. 일단은 지금 보면 PX는 2차 다항식이니까요. 인수를 가져봤자 몇 개까지밖에 못 갔죠.
1차인 인수를 많이 가져봤자 2개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일단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요 녀석은 1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P1 4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P1은 0 또는 P1은 4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4를 대입할 때는 너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기를 P4는 0 또는 P4는 4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달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군. 자, 그래서 뭐 문제에서 성립하는 조건을 생각을 해달라고 했는데 약간 이제 이런 느낌은 있거든.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얘는 얘와 얘를 뭐 상황에 따라서 동시에 만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조건 가의 의미는. 근데 조건 나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할 때 얘랑 얘를 볼 때는 어때? 얘 아니면 얘를 반드시 선택할 수밖에 없지. P1이 0이면서 P1이 4인 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뭐 사소하기는 하지만 이런 느낌 자체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겠지. 그렇죠? 자,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선택을 잘 해야 되는 것도 맞기는 하거든요. 그럼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했던 대로 만약에 그러면 얘네 둘을 동시에 만족하면서 요 상황을 만족할 수도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 선생님 혹시 이러한 상황이면서 물론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러한 상황이면서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자. 천천히 고민해보면 돼요. 그렇죠? 시험이 끝나고 나서는 천천히 한번 고심해 보는 거야. 그때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풀었다라고 할지라도. 이미 인수를 2개 갖고 있거든요. 얘하고 얘가 되는 건 절대 불가능해. 너만 가능해. 그렇구나. 그럼 요런 이미지라는 거네. 그쵸? 인정됩니까? 요렇게 되는 거는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야기를 해보자고. px는 ax-2, x-3인데요. 1 또는 4를 대입했을 때 뭐가 돼야 되는데? 4가 돼야 된대요. 그러면 a가 뭐여야만 해요? 2여야만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P가 0이고 P3이 0인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러면 해보자. 뭐 요렇게 정도만 해보면 될 것 같거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자, 요렇게 설마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겠지? 인수를 3개 가져요. 그러니까 x-2, x-1, x-4도 인수를 가져야 되잖아. 불가능하잖아. 괜찮지? 그러면 px ax-2 x-1 4를 대입해봐. 그렇지? 그러면 여기 2고 여기 3이고 6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3분의 2가 돼야 되겠지. 괜찮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볼까요?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자. 괜찮지? 그러면 px는 a x-2, x-4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다 1을 대입을 해보면 여기는 3a고 3a가 4야 되니까 여기는 뭐야? 3분의 4여야 되겠지. 자, 거의 다 끝나가요? 그러니까 훈련하면 생각보다 금방 끝낼 수도 있기는 하거든. 일단 지워볼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번엔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해보면 되겠지. 그렇지? 그럼 px는요. 만만치 않네요. 그렇지? x-3 x-1
4 대입할 때 4가 돼야 돼요. 그럼 뭐야? 여기도 3분의 4가 되면 되겠네. 그렇지?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요렇게 되는 경우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px는 x-3, x-4. 1 대입할 때 뭐가 돼야 되죠? 4가 돼야 돼요. 그럼 여기 6이죠. 6. 그러면 3분의 2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것들의 합을 뭐라고 하고 싶대요? QX라고 하고 싶대요. 그렇지? 그럼 이제 Q5를 구해달라는 건데 사실상 여기다 싹 다 5 대입해서 답을 구하면 되겠죠. 그럼 대입해 볼까요? 그럼 여기 2, 3, 2 하니까 뭐야? 여기 12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3분의 2, 3, 4, 여기 8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3분의 4, 3, 1, 여기 4죠. 그 다음에 3분의 4, 그 다음에 여기 2, 그 다음에 여기 4. 자, 그러면 뭐가 되죠? 32. 그 다음에 여기 3분의 2, 2, 1. 그럼 뭐예요? 여기 3분의 4. 이렇게 더하면 여기 12죠. 그렇지? 그 다음에 20, 24.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오죠? 36.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렇지?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논수령 2번입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라고 하기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학생들 입장에서는 많이 봤을 만한 유형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핵심이 결국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2차 방정식이라는 것을 배우고요. 2차 함수라는 걸 배우죠.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이거거든. 2차 함수를 2차 방정식으로 해석을 하고 2차 방정식을 2차 함수로 해석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을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사실상 근해 분리라는 행위를 할 때는 사실상 2차 함수로서 해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2차 함수라는 상황 속에서 상황에 따라서 뭐 주로 어떤 거, 이게 특히 이런 유형이지. 근각계수라는 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풀 수 있니? 그렇지? 이런 스타일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자, 근데 이런 문제 풀 때 어쨌든 또 나름 중요한 게, 그래, 여기 이제 내가 좌표화라는 걸 여러분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긴 할 거 아니야.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베타, M, 베타,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좌표화를 하겠지. 근데 좀 주의해야 될 게, 원래 사소한 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거든요. 길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죠? 양수예요. 지금 문제 세팅되어 있는 상황을 보면 알파랑 M, 알파 둘 다 뭐죠? 음수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주의해 줘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여기의 길이가 마이너스 알파고요. 여기의 길이는 마이너스 M 알파다. 이렇게 놓고 정확하게 풀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그치? 그 다음에 여기 길이는 그래, 너는 베타고 너는 M 베타구나. 이렇게 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자, 선분 A B B'의 기의 차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일단은 내가 타당하게 너를 묘사할 때 차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 일단 빼는 행위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럼 너 이렇게 되는 거 봤지? 그래서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줘서 너가 몇이다? 16이다?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그치? 그러면 지금 M은요, 양수니까 그냥 쿨하게 빼도 되고, 너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면 되는 것 같아. 괜찮죠? 그렇구나. 그래서 문제에서 결국 또 원하는 게 뭐냐? 어쨌든 그럼 이 알파랑 베타라는 건 결국 뭐야? 이 y는 mx랑, 문제에 지금 내가 안 써먹은 조건이 하나가 있죠. y는 x제곱 빼기 3이라는 녀석의 두 근이란 말이야. 그렇구나. 그럼 내가 여기 써보자. x제곱 빼기 3은 mx 이렇게 해볼게요. 그치? 그런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mx 빼기 3은 0 이렇게 될 거야. 괜찮을까요? 그러면 지금 누가 봐도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야? m인데 m이 양수라고 했거든요. 아하, 인정되네.
너 이거 이렇게 풀어줘도 아무 문제 없는 것도 맞죠.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사실에 의해서 m제곱은 16이고요. m은 4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겠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논술형 2번에 1번이 소문항 1번이 양수 m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그때 그 m을 4라고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요 녀석의 넓이와 요 녀석의 넓이의 합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러면 결국 이거죠. 이거의 넓이랑 이거 구해달라는 거잖아. 결국 이거 맞나요? 그럼 해보면 되지. 2분의 1 m 알파 제곱 2분의 1 m 베타 제곱. 끝까지 한번 해보자. 2분의 1의 m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야.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파 베타는 뭐죠? 마이너스 3이란 말이야. 아하.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였죠? 4였어요. 그럼 끝까지 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4. 그 다음에 여기 뭐야? 16. 그렇지? 예, 그 다음에 뭐야? 더하기 6.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지? 그럼 답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44가 될 수밖에 없겠어요. 괜찮죠? 자, 자세한 해설은 쌤 해설지 제공했으니까 그 해설지 한번 보시고 문제를 푸는 것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x 3승 빼기 1은 0의 한 허근을 z라고 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네. x 마이너스 1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고, 그러면 결국 z제곱 더하기 z 더하기 1은 0이에요. 동의하지?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양변을 z제곱으로 나누어 봐봐. 양변을 z제곱으로 나눈다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 왜냐면 z는 절대로 뭐일 수가 없으니까 0일 수가 없으니까요. 그럼 여기 1이고 여기 z분의 1이고 z제곱분의 1이지. 그렇지? 괜찮죠? 그러면 일단 요것부터 쓸게. 그래서 너가 요렇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Z3승은 또 뭐인 상황이지? 기본적으로 Z3승은 1인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눈 0이라 써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주기가 뭐야? 3인 것에 대한 생각이다 라고 생각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겠죠. 아하, 그렇구만. 그럼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가 봤을 때 그럼 결국 n은 3으로 나눈 나머지로 분류해서 생각을 해보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 그럼 봐봐. 지금 내가 여기다가 3K라고 썼는데 예를 들어서 F3 같은 거 해보면 Z3승은 아까 뭐라고 그랬지? 1이라고 했으니까 너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0 된다라는 거거든.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되게 당연하게도 Z3K라는 거는 반드시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1이 될 수밖에 없고요. Z3K 플러스 1은 당연히 Z일 거고 Z의 3K 플러스 1은 Z의 제곱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건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인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F3K는 누가 봐도 뭐예요? 0일 거야. 그렇지? 그럼 F3K 더하기 1은 어떻게 했느냐? 그럼 우리가 3K까지 0인데 거기다 뭐야? 추가로? 요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F3K에서 맨 마지막에 이게 추가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잖아. 인정됩니까? 그럼 뭐야 너는? Z분의 1 하나 남는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아무 문제 없다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F3K 더하기 2는요. 여기에다가 Z3K 더하기 1 더하기 Z3K 더하기 2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 그럼 너는 Z분의 1 더하기 Z제곱분의 1이고요. 그치? 여기 위에 있는 거에 따르면 너가 뭐일 수밖에 없어?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지. 괜찮지? 오케이. 그러면 이거 보자.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보죠. fn으로 묶어보자. 자, 이거를 만족하는 모든 두 자리 자연수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그럼 결국 뭐야? fn이 0인 상황과 fn이 뭐인 상황? 마이너스 1인 상황을 원하는 거거든. 그럼 뭐야? 3으로 나눈 나머지 상황 중에서 뭐야? 요 두 가지의 상황이 만족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치? 그러면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모두 골라달라라고 했는데 그럼 뭐야? 10부터 99까지 즉 몇 개 중에서 90개 중에서 골라달라는 건데 당연히 개수는 몇일 수밖에 없어요? 3분의 2개일 수밖에 없겠지. 90 곱하기 3분의 2개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답은 60개겠죠? 자, 그다음에 학생들이 제일 많이 못 풀었던 논수령 평가 4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얘를 만족하는 식이 1부터 8까지거든요. 이 문제가 살짝 까다로운 점은 조작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문제가 굉장히 유명한 문제거든요. 이게 논수령 4번 이 문항 자체가 굉장히 유명한 문제니까 혹시 못 풀었다라고 하면 아, 내가 문제에 대한 경험 자체가 좀 많이 부족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이건 학교생이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있는 문항을 아주 살짝 바꿨을 뿐이야. 알겠지? 실제로 다른 학교 기출, 수지 지역의 기출에도 있던 문항이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조작을 살짝 해줘야 되는데 fn-n 더하기 1은 0이라는 것을 만족하는 게 1부터 8까지다 라고 봐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우리가 인수정리의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얘를 gn이다 이렇게 해본다 라고 해보면 어떻게 했냐면 결국 g1 gk라고 해볼까요? gk는 0을 만족해요. 근데 이때의 k는 1부터 8까지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즉 gn이라는 거는 그렇지? n-1, n-2, n-8까지 인수를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지금 참고로 fn이 7차당식이라고 했는데 여기 앞에 n이 곱해져 있으니까 결국 8차당식이구나 라는 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일단 gn을 봅시다. gn이라는 거는 최고차항의 개수는 내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 동의하죠?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 F군은 2분의 1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여기에다가 일단 한번 G9를 한번 대입을 해볼게. 그치? 여기다 기억 넣고 기억에 의해라고 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여기 18 F군이니까 2분의 1 그치? 그 다음에 여기 빼기 10 여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여기 위에서는 여기다 이렇게 써도 될까요? 그럼 뭐야? 얘는 1, 2, 그럼 여기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8 이렇게 되는 거 보여요? 그치? 아하, 그러면 혹시 내가 8 팩토리얼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까요? 이 정도는 괜찮겠죠? 그러면 여기다 8 팩토리얼 A 이렇게 써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믿어볼게요. 그러면 결국에 문제에서 원하는 게 너랑 같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A라는 건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끝까지 정리해 볼까요? GN이라는 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결국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고. 자,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해보자. 여기다가 n은 마이너스를 대입해 볼게. 그럼 마이너스 2 f 마이너스 어차피 너는 0이죠? 마이너스 8 팩토리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 그러면 이 녀석은 사실상 몇 팩토리얼이죠? 9 팩토리얼이다 라고 봐도 될 것 같아.
그럼 너는 마이너스 9고요. F-1은 2분의 9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 마지막으로 n은 10일 때도 우리가 해봅시다. n은 10일 때 그러면 20 F10이고요. 마이너스 11이고요. 마이너스 8 팩토리얼 분의 1. 자, 침착하게 쓰자고. 침착하게 쓰면 돼. 그럼 얘도 결국 9 팩토리얼이잖아요. 그럼 너는 뭐예요? 마이너스 9구나.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너 1로 넘어가면 2구 F10은 뭐야? 10분의 1이겠지. 그렇지? 그래서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을 더 해달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10분의 45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럼 둘이 더해주면 뭐야? 10분의 46. 그렇지? 그럼 뭐야? 5분의 23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